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과학 3-2 생물이 다양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지구의 과거에는요. 그렇게 생물들이 다양하진 않았어요. 지금보다는 그 종류가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지구상에 출현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을 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이는 뭔가 생물의 어떤 특징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겉으로 보는 모습이 크게 뭐 좀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유전적인 요인과 비유전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전적인 요인보다는요, 주로 이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뭔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변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전자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유전자라는 말? 예, 유전자가 뭔가 변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유전자가 재조합이 되면서 결국에는 생물의 어떤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예시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예, 길 가다가 한번 사람들 보세요. 그럼 사람들 생긴 게 다 어때요? 생긴 게 다 다르죠? 조금씩,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얼룩말의 털무늬가 조금씩 다릅니다. 얼룩말들 보면은 털무늬가 비슷비슷하긴 한데 자세하게 보면은 조금씩 무늬가 달라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이제 변이의 예시에 해당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바지락 껍데기의 무늬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바지락 먹는 거죠, 그쵸? 칼국수 같은 데 넣을 때 넣어서 이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껍데기의 무늬를 보시면은 조금씩 좀 달라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는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모스 꽃잎의 색이 조금씩 다르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변이의 예시로 봅니다. 뭐 코스모스 꽃잎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비슷한 꽃들, 같은 종류의 이제 꽃잎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씩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변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어떤 유전적인 차이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유전적인 요인은 이제 환경에 의한 그런 이제 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사람이 뭐 잘 먹고 운동 많이 하면 이제 근육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카렌족 여인의 카렌족이라고 알아요? 카렌족이라고, 목이 되게 그 긴 부족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링을 매달아가지고 뭐 링 때문에 이제 목이 이제 막 이렇게 길어지는 거. 뭐 그런 거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유전적인 차이에 의해서 유전자의 어떤 뭐 변형이 조금 일어나거나 조합이 좀 달라지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이제 나타난다. 그리고 생물들 간의 어떤 특징들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문제 풀 때 기억해야 될 부분은 같은 종류다라는 거를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종류에서만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 이런 거를 우리가 변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 변이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김새와 강아지의 생김새는 다르다. 이거는 변이의 예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종이잖아요. 사람과 강아지는 다른 종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변이의 예시가 아니고, 같은 종류에서 사람이면 사람, 얼룩말이면 얼룩말, 걔네들끼리의 어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징들의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이라고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물이 다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아니면 물이라든지 공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빛에 의해서 생물의 어떤 형태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빛과 약한 빛에 나뭇잎이 또는 이제 식물의 잎이 찧어졌을 때 얘네들의 형태가 조금 달라집니다. 강한 빛을 받았을 때는요, 식물이 뭐랍니까?
광합성이라는 걸 합니다. 광합성. 비대에너지 받아가지고 양분을 합성하는 걸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광합성을요, 빛이 강하면은 광합성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잎이 두껍게 발달을 하는 반면에 약한 빛을 받았을 때는요, 광합성을 잘 못해서 식물잎이 조금 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라고 하는 환경에 의해서 생물의 겉모습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온도에 의해서도 생물의 이제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극여우와 사막여우를 가져왔는데요. 북극여우는 추운 데 사는 여우예요. 그렇죠? 추운 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 더운 데 사는 여우죠. 사막여우에 비해서 추운 데 사는 북극여우는요, 몸집이 커요. 몸집이 커서 지방층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단 부위, 귀 이런 것들이 조금 쬐끔해요. 그래서 추우니까 일단은 비계래요. 추우니까 이제 지방이 많아야겠죠. 그렇죠? 지방이 이제 많아야지 체온 유지를 잘 할 수 있고, 귀 같은 게 좀 쬐끔해야지, 귀가 쬐끔해야지 열이 바깥으로 잘 안 나갑니다. 귀가 크면은 열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서 얼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말단 부위가 좀 작고 몸집이 크게끔 적응을 하면서 생물의 형태가 조금 달라졌고요. 반면에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는 덥잖아요. 더우니까 얘네들은 몸집이 크면 안 돼요. 몸집이 조금 쬐끄맣고, 그리고 귀 같은 말단 부위가 크게 발달을 합니다. 몸집이 좀 작고요, 말단 부위가 크니까 열을 바깥으로 잘 방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원해서 잘 살죠. 안 그러면 더워 죽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온도라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같은 여우였지만, 옛날에는 같은 여우였지만 이렇게 그 환경에 맞게끔 동물의 형태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물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환경 요인에 의해서 동물들도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는데, 곤충 같은 경우 그냥 동그랗게 그렸어요. 뭐 곤충이 있다고 칩시다. 뭐 딱정벌레니 뭐 메뚜기니 이런 것들. 그럼 곤충 겉에 만져보시면은 매끈매끈합니다. 매끈매끈해요. 그 매끈매끈한 거를 우리가 키틴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한 키틴질로 곤충의 겉 표면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곤충에서부터 빠져나가는 수분을 증발하는 거를 억제시켜줍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은, 증발돼서 빠져나가면 곤충 다 말라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분을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겉표면이 키틴질로 둘러싸이게끔 얘네들이 변화를 거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분 송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낙타입니다. 낙타. 더운데 사막에 사는 낙타예요.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 낙타 같은 경우에는 땀을 잘 흘리지 않아요. 땀을 잘 흘리지 않고, 그리고 오줌도 조금만 싸요. 아주 진한 소량의 오줌을 조금만 쌉니다. 그러니까 몸에 물을 다 따면은 사막에서 걸어가다가 깍 하고 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물을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몸이 뭔가 그렇게 이제 변화를 거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라고 하는 환경 요인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과, 그리고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밑에 사는 사람들의 적혈구를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고산지대라는 환경이 공기가 희박해요. 산소가 별로 없습니다. 산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세포인데, 적혈구가 많이 발달하면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요. 누구보다? 지상에 있는 사람보다. 반면에 이제 지상에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죠. 지상엔 산소 풍부하니까 적혈구가 이제 적당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희박한 곳에는요,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적혈구가 조금 많아지는 방향으로 이 사람들의 몸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시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어쨌든 간에 환경이라는 요소가 생물의 어떤 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생물의 다양해지는 이유를 정리를 좀 하면은요, 어떤 변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생물이 좀 다양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예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예시가 많이 나오면은 그것이 어디에 관련된 내용인지 이렇게 짝꿍들을 잘 찾아주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